새벽 5시 서울 강북의 한 빌딩 앞에서 알리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시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알리나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시작이네요. 그녀는 청소도구가 든 수레를 끌며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알리나는 작은 목례로 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그녀였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알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리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화려함 대신 정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5층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복도, 계단, 사무실까지 알리나의 하루는 묵묵한 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빌딩 안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알리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여기 휴지통 좀 비워주세요. 지나가는 직장인이 무심코 던진 말에 알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하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알리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알리나는 기계실 옆 작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파이프 덕분에 이곳은 겨울에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도시락을 꺼내며 알리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이 돈으로 부모님 빚을 갚았고 동생 학교도 보냈다는 걸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알리나가 한국에서 힘들어한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동생 역시 언니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알리나는 그들에게 항상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오후 시간이 흘러가고 저녁이 되자 빌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청소를 마치려던 알리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기절한 듯 누워있는 그 모습에 알리나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알리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 빌딩에서 종종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고 바쁘게 지나다녔던 그 남성이었죠. 그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알리나는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알리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작업복을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갈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알리나는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가 혼자인 것 같았고 누군가는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알리나는 그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연우 42세. 그 빌딩 15층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깨어났을 때 알리나는 병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병원비 일부를 계산대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이었지만 알리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리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오르며 알리나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알리나는 그날 밤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남성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알리나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15층 복도를 청소하던 알리나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현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알리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발걸음이 그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실례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알리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복도에서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이현우라고 합니다. 알리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지나치기만 했던 사람들과 달리 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주셨죠. 병원까지 따라와 주시고 병원비까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익명의 누군가가 병원비 일부를 대신 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복도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청소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정말로 그녀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알리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녀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알리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현우는 며칠 동안 그녀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청소업체 소속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이 시간에 15층을 청소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현우의 제안에 알리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일해야 해요. 아, 물론 일하시는 시간 말고 퇴근하신 후에요. 부담스러우시다면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현우는 알리나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너무 급하게 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사 인사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고시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종종 이렇게 계단에 나와 앉곤 했습니다. 차가운 계단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부자들은 장난처럼 친절을 베푸니까 무서워요. 알리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의 일시적인 관심과 친절을 받았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친절은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알리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알리나는 현우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 시선에는 가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아침 15층을 지날 때마다 알리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알리나도 조금씩 익숙해져서 작은 목례로 답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현우의 인사에 알리나는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은 대화가 현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알리나가 점점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요일 오후 현우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알리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정말 간단한 식사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리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현우를 지켜보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게도 항상 정중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짧게만요. 알리나의 대답에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요일 6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날까요?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피곤해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기대의 빛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알리나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래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현우를 만난 알리나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현우는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고향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요. 현우의 세심한 배려에 알리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알리나의 서툰 한국어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나 우월감이 아닌 순수한 친근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간단히 소개했지만 집안 배경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나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우시죠? 현우의 질문에 알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요. 알리나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와 책임감을 느낀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몇 주간 이런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알리나의 진심과 성실함에 점점 더 깊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현우는 진정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알리나 역시 현우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출신이나 직업을 무시하지 않았고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알리나의 과거에서 온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지연이었습니다. 정말 알리나 맞네요. 한국에서 만나다니 세상 정말 좁아요. 카페에서 현우와 만나기로 한 날 알리나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여기에? 알리나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은 고향에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알리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차 한국에 왔는데 우연히 소문을 들었어요. 청소 일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한국 남자랑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 남자가... 지연의 시선이 카페 안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에요? 꽤 괜찮게 생겼는데 돈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낚았어요? 지연의 말에 알리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낚았다는 표현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순진하네요. 부자들이 뭔지 몰라요? 잠깐 재미로 만나다가 지겨워지면 버리는 거예요. 지연은 계속해서 알리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알리나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현우는 알리나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지연을 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알리나 씨, 괜찮으세요? 현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남자친구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의 고향 친구 서지연이에요.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연의 태도에서 악의를 느꼈습니다. 알리나와 어떤 관계세요? 지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둘 사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요? 그럼 가벼운 관계네요. 알리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연의 말에 알리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대답이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리나에게 한 가지 조언해 드릴게요.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선을 그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꿈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지연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물론 그분보다는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현우와 알리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알리나 씨, 방금 그 사람이 한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알리나는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현실이에요. 그날 밤 알리나는 고시원에서 지연이 남긴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알리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 알리나는 현우를 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현우가 지나다니는 시간을 피해 다른 층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나 씨, 왜 피하세요? 결국 현우는 알리나를 찾아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 말이 맞아요.
저희는 어울리지 않아요. 알리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리나 없는 일상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현우의 고백에 알리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현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알리나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이 아닌 그들이 처음 함께 식사했던 그 작은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죠. 현우는 알리나와 마주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리나는 그의 평소와 다른 표정을 보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리나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현우의 청혼에 알리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나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손이 바닥을 닦는 손이라고 해도 제 인생을 감싸주길 바라요. 현우는 알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알리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전부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카페 한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지연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지연은 촬영한 영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이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외국인 청소부와 청혼하는 현장.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저런 신분 상승 노리는 여자들 정말 싫어. 남자도 참 한심하네.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의 회사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현우 팀장이 저런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고?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현우의 아버지 정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우리 현우가 청소부와 결혼한다고? 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현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 설명을 들어주세요. 설명이 무슨 설명이야?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정 회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알리나를 사랑해요.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가 되냐?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정 회장은 문중과 사업상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체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사랑? 그까짓 것 때문에 집안을 망치려고 해? 정 회장은 결국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우를 회사에서 해고시킨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회사에 나오지 마라.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현우는 알리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리나 씨,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걸 다 잃지 말아요. 저 하나 때문에. 알리나의 말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알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우는 알리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남기고 알리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고시원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알리나는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천 부근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알리나를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텅 빈 고시원 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알리나 어디에 있어요? 인천 외곽의 한 요양병원, 그곳에서 알리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빛나.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알리나는 간병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나 씨, 오늘 처음이시죠? 저는 김 간호사입니다. 병원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알리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들을 잊고 싶었습니다. 현우와의 추억, 그리고 그 모든 아픔들을 뒤로 하고 싶었습니다. 301호 환자분을 담당하시게 될 거예요.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분인데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세요.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301호 병실에 들어선 알리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하게 된 한빛나입니다. 알리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환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알리나는 이정은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정은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알리나의 정성스러운 간병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빛나 씨,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요. 알리나는 이정은의 식사를 도와주고 약을 챙겨주고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에 이정은은 점점 더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알리나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 남성은 바로 정 회장이었습니다. 알리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사분이 새로 오셨네요. 전 간병사는 어떻게 됐나요?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정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훨씬 더 정성껏 돌봐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알리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정 회장은 간단히 인사하고 이정은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알리나는 숨을 죽이며 병실 한쪽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정은이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리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 외국인 여자를 찾겠다고 말이에요. 정 회장의 말에 알리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심하게 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거요. 그런 신분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정 회장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알리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그 여자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이정은의 질문에 정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 대화를 들으며 알리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회장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것도 두려웠지만 현우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정 회장이 떠난 후 이정은은 알리나를 불렀습니다. 빛나 씨, 방금 대화 들었죠? 알리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괜찮아요. 오히려 미안해요. 남편이 너무 완고해서. 이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 회장은 가끔 병원을 방문했지만 알리나는 항상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 회장이 갑자기 병실에 들어왔을 때 알리나는 이정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정 회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간병사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 회장이 알리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을 망쳐놓은 그 외국인 여자를 아세요? 정 회장의 질문에 알리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를 찾으면 월급의 3배를 주겠어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 회장의 제안에 알리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사라졌다고요? 네, 아마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알리나의 말에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 여자는 우리 가족에게 독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리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숨기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지만 정 회장은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알리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아픔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알리나와 이정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정은은 알리나의 정성스러운 간병에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리나에게서 느껴지는 진심과 따뜻함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빛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이정은은 알리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수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리나는 항상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서 챙겨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편안하게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알리나는 이정은 곁에서 밤샘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나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네, 괜찮아요. 편안히 쉬세요. 하지만 이정은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알리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빛나 씨,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알리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진심으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정은의 물음에 알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분이 힘들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났어요. 그분을 위해서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알리나의 말에 이정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알리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빛나 씨,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런 희생이 필요할까요? 이정은의 질문에 알리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정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가난했어요. 남편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처녀였죠.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어요. 알리나는 이정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감수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현우 역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남편이 너무 완고해졌어요. 이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현우와 그 외국인 여자를 반대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회장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현우가 몰래 따라온 것입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알리나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현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는 병실로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알리나는 급히 다른 곳으로 피했지만 현우는 복도에서 간병사의 뒷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는 모르시죠? 이정은은 아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몰래 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우야, 그 여자분을 아직도 찾고 있어요? 이정은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기할 수 없어요. 알리나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현우의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서 몰래 듣고 있던 알리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혹시 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알리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진 거예요. 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죠? 신분 차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정은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현우야, 그분을 정말 사랑해요? 네, 어머니. 알리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이정은에게 전해졌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이정은은 알리나를 불렀습니다.
빛나 씨, 방금 제 아들과 대화 들었죠? 알리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정은은 알리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빛나 씨, 아니 알리나 씨 맞죠?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확신이 들었어요. 이정은은 알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리나 씨,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봤죠? 알리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남편이 너무 완고해서. 이정은은 알리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리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주시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어머니. 네,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언젠가는 정말 며느리가 되실 거니까요.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정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은 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현우의 마음도 알리나 씨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알리나는 이정은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요? 며칠 후 이정은은 알리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알게 되시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리나 씨,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건가요? 현우도 고통받고 있고 알리나 씨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정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리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현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현우가 행복하다고요? 매일 알리나 씨를 찾아다니며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현우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왔는데 현우가 같은 시간에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현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복도에서 마주친 정 회장은 현우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 아버지,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기도 해요. 현우의 말에 정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장소를 고려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알리나는 급히 복도로 나가려 했지만 이정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리나 씨, 이제 그만해요.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당황했습니다. 정 회장과 현우가 병실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보, 현우야,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이정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현우가 찾고 있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요.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알리나 씨, 들어오세요. 이정은이 알리나를 불렀습니다. 알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바로 알리나 씨예요. 이정은의 말에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 회장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리나? 현우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섰습니다. 알리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찾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현우는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알리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리나, 정말 당신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토록 찾던 알리나가 어머니의 간병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당신을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현우는 알리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 회장이 막았습니다. 현우야, 당장 손 떼.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정 회장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알리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분처럼 진심 어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정은의 말에 정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진심을 가질 수 있었나요? 이정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돌봐주셨어요. 밤새 깨어 있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정 회장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정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정 회장은 아내의 말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정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현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알리나 씨도 현우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정 회장은 알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리나 씨, 고개를 드세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알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알리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우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알리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현우를 사랑해요? 정 회장의 질문에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래서 떠났어요. 현우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알리나의 대답에 정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현우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현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리나의 진심에 정 회장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결혼은 막지 않겠어요. 정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며느리예요. 정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큰 양보예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정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알리나,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현우는 알리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마음을 열으실 거예요. 현우는 알리나를 위로했습니다. 이정은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회장의 조건부 승낙 이후 현우와 알리나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만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알리나,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할까요?
현우는 알리나와 함께 결혼식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레스는 필요 없어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이 따로 있어요. 무슨 옷이요? 비밀이에요. 결혼식 날 보여줄게요. 알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따뜻한 분위기를 중요시했습니다. 하객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정은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알리나의 고향 친구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정 회장은 끝까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알리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시면 어쩌죠? 현우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결혼식이 아쉬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리나는 현우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 회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알리나는 이정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리나야, 내일이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의 진심이 만들어낸 일이야. 이정은은 알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최고의 며느리야. 걱정하지 마. 이정은의 말에 알리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생긴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현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신부가 입장합니다.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알리나는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현우를 만났을 때 입고 있던 그 청소 작업복이었습니다. 알리나. 현우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알리나는 현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현우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현우와 알리나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 반지는 현우가 청혼할 때 준비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면서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결국 아들의 결혼식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우는 놀라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한다. 정 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축하의 의미는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간단한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알리나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이정은은 알리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알리나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가져와 교회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나, 뭐 하는 거예요? 현우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더러워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알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결혼식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사랑해주는 당신과 결혼했어요. 알리나의 말에 현우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알리나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바닥을 닦았습니다. 같이 해요. 저도 이제 당신의 남편이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본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며느리가 결혼식 날 청소를 하지? 그때 현우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알리나가 지켜온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구보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현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리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알리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그 손에 현우의 사랑이 담긴 반지가 있었습니다. 현우, 제가 정말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현우는 알리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알리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현우.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심이 승리했습니다. 정 회장은 여전히 알리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정은은 며느리를 얻었고 현우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리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바닥을 닦는 손에 빛나는 반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